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현대오토에버 개별 종목을 한번 봅시다. 이 종목 정말 여러 번 해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철컥 물려서 내려오는데, 이럴 때 이제 한번 해드려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추가로 더 들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속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저 같은 이제 소위 전문가들의 코멘트와 조언이 좀 도움은 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25만원, 30만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의 그들은 이제 정체 상태에 있지만 그들의 숨겨진 그나마 기술력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꿈틀꿈틀한 것은 현대 오토에버 쪽에서 그나마 성장력은 있고 수혜 가능성은 있다, 이런 면을 봐서 30만원까지는 견뎌볼만 하다. 그래서 18만원 정도에 오면은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것도 나빠 보진 않다. 단 이 종목은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되죠. 굉장히 무거운 주식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30만원까지는 충분히 때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현대 오토에버 속사를 한번 다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주가는 5조 2천원까지 왔죠. 네, 5조 2천원. 그래서 26만원까지 찍었다가 19만원까지 빠졌으니까 굉장히 심한 그러한 변동성이 나타난 거죠. 제가 봐서는 오늘 정도 빠지면 거의 다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오늘 좀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일단 목표는 전고점 25만원 정도까지 두고 견뎌라. 여기 오면 한번 살짝 팔아줘야죠. 팔아주고 다시 좀 밀리면 또 중간 정도에 사서 30만원까지 버티는 전략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7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나빠 보이진 않다. 자율주행이 현재 로봇도 밀어내고 뭐 제약바이오 모든 것들을 좀 반도체를 밀어내고 올라오는데, 어제는 또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텔레칩스 같은 애들도 두들겨 맞고 현대오토에버도 두들겨 맞았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것이다. 아직 죽지는 않았다. 가격 조정은 매력적으로 이 정도면 yes, sure, why not, 괜찮습니다. 동사의 수급치를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이익 실현을 막 하죠. 국내 기관 투자들도 이익 실현을 막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고 이익 실현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이익 실현은 충분히 감내하고 견뎌야 되죠. 우상승하는 나름대로의 소테마주의 핵심 리더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데 너무 겁먹고 눈 돌아가면은 단기 투자만 하다 뒤통수만 치죠. 많이 먹지 못하고 토해내는데 견디셔야 합니다. 거의 다 조정은 와 있다. 어떤 기업인가? 동사는 ITO 부분하고 SI 부분 두 개로 나눠 있다. ITO 부분은 IT 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전체 매출액의 44%, SI 부분은 33%, 그 다음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21%.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핵심은 이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아니죠. 나머지 부분은 전부 그룹 내부에서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주거나 ITO, 전체 IT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이런 쪽에서 삼성 SDI나 LG CNS 뭐 이런 애들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이런데 얘들은 여기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라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이러한 파워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게 성장 동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보지 말고 동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향후에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성장성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이렇게 올라간 최근 매력 포인트는 뭐냐?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그 테슬라 이제 도저 시스템에 대한 그 가능성, 이게 시장 가격이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데 덜 녹아 있다, 이래 뭐 660억 달러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도저 시스템, 자율주행 시스템이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2차전지 다음에 먹거리다, 시장이 살짝 변화돼서 왔다는 거죠. 그 핵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차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얼굴이다. 이 가정을 깔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성장 플랜 25년 1.1조, 27년 1.7조까지 성장이 가능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이 가장 매력 포인트다. 현대차 그러면 23년엔 750만 대, 25년에는 900만 대, 27년 1000만 대 외형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년에 자동차가 몇만 대가 풀린다고? 8천만 대에서 1억 대입니다. 8천만 대에서 1억 대니까 약 10%, 1000만 대니까 거의 1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25년 900만 대의 차량 SDV 기술을 제공한다면, 네, 동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분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25년 1.2조, 27년 1.8조까지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이 가정이 깔려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분야가 자기들의 미래 먹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장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주가 상승에 배팅을 하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떻게 성장이 일어날 것이냐 한번 보면, 첫째, 우선 매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제공하고 있는 차량의 소프트웨어 분야, 내부 분야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빌리전스 클래식, 자율주행 기능을 제외한 모빌리전 AD, 자율주행을 포함한 모빌리전 AD,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4개로 동사의 소프트웨어 파워 부분이 나눠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빌리전 클래식,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모빌리전 AD, 또 자율주행을 포함한 모빌리전 AD, 다음에 내비게이션,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4개의 사업부로 나눠졌다. 4개의 제품으로 나눠졌다. 제품군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모빌리전 클래식은 뭐냐? 현대 오토론이 개발한 플랫폼으로 2016년 그랜저에 탑재한 1세대 전자제어 아키텍처. 전자제어 아키텍처가 모빌리전 클래식이죠. 그랜저를 넣고 개발을 한 거죠. 그러게 현대차 그룹의 외형 성장과 동일한 성장을 가정에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모빌리전 AD. 2세대 통합 제어기부터 작용되기 시작했으며 해당 부분의 단가는 10,000에서 20,000원 사이 추정이 되고 있다. 아직은 그랜저, GV60, G90, 코나 EV 등 소수의 차량만을 대상하며 해당 차량들의 판매 비중은 3% 수준이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신흥국 비중을 제외해서 70%, 27년부터는 모든 차량까지 해서 100%까지 이 자율기능이 포함된 모빌리전 AD를 넣을 것이다. 통합 제어기다. 또 동사가 주력하고 있는 세 번째 소프트웨어는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빌리전 AD. 아까는 자율주행이 없는 거였는데 이번엔 자율주행이 포함된 모빌리전 AD다. 이 소프트웨어부터는 단가부터 본격적으로 높다는 거죠. EV9 GT 라인에서 탑재되면서 부품 단가는 8에서 10만 원이다. 아까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모빌리전 AD는 10,000에서 2만 원이었는데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빌리전 AD는 8에서 10만 원이다. 25년부터 럭셔리 차량 조형을 중심으로 탑재 비중이 5%, 27년부터는 50%로 가정을 해서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동사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최고 핵심은 역시 내비게이션이죠. 차량용 소프트웨어 80%를 차지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은 앞서 언급했듯이 북미 시장의 커넥티드 서비스 무료화, 유럽 시장의 ISA 의무 장착 법안으로 인해 탑재율이 23년에는 55%, 25년에는 70%, 27년에는 80%로 상승이 될 것이라고 시장은 가능을 하고 동사의 SW 소프트웨어 파워 부분의 성장을 점을 치고 있는 거죠. 결국 현대차 그룹이 목표하는 SDV 시대가 예상대로 찾아온다면 25년 차량 소프트웨어 매출은 1.1조, 총이익은 2,541억, 마진이 24%, 27년은 차량 소프트웨어가 매출 1.7조, 매출 총이익 4,550억, 마진 26%까지 상승을 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의 먹거리다. 결국은 내비게이션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할 것이다. 내비게이션의 탑승률, 탑재율이 글로벌적으로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으면서 의무적으로 탑재화 비율이 높아지면서 동사의 제품 매출도 증가하고 수익성도 증가하고 OP 마진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이죠. 좋아하는 건 자율주행. 현대 오토에버는 42-하고 모셔널이라는 두 개 회사를 자회사로 들고 있는데 이들과 자율주행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갑자기 이 회사의 투자에 관심을 쏠리는 것은 자율주행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오토는 비상장 계열사는 42닷, 그다음 모셔널, 이 두 개 회사와 함께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 중에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42닷과 모셔널은
자율주행은 선행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현대오토는 미들웨어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서로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부분과 중간 부분이 어떤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역할을 나눠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는 내비게이션 탑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의 내비게이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내비게이션 탑재율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과 유럽이 60에 70,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글로벌은 30%, 자율주행 시대로 넘어갈수록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동사의 내비게이션에 대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올라갈 가능성은 명약관하이죠. 자, SDV 기술의 그룹 차원에서 딱 방향성이 정해졌다. 이 SDV 기술이 뭐냐? 현대에서는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고 해가지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이다. 이렇게 그룹이 딱 목표를 정한 거죠. 동사의 CID 내용은 차세대 ERP, 클라우드, 스마트 팩토리 중심의 SIITO 성장, 내비게이션, 모빌리전스, 소프트웨어 검증 플랫폼 중심의 차량 소프트웨어 성장에 대한 전망을 목표를 하고 있다. 이미 시장에 공유된 내용이었습니다. 2달에 걸쳐 주가 상승을 기록한 원인이기도 했다. 2026년 매출 3.6조에서 27년 5조까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죠. 그룹사 내 소프트웨어 개발사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에 대한 설명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주가 상승의 시작을 올리는 그러한 모멘텀이 됐다. 그리고 코나 EV, GV60, 그랜저 등의 차종에 현대차 그룹이 약속했던 SDV 기술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가능성, 이러면서 동사의 주가가 올랐고, 동사 핵심이라는 거죠. Software Defined Vehicle, 이게 SDV다.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이다. 이렇게 시장 변화, 새로운 변화를 약속을 했고, 우리 현대오토웨버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작년 10월에 Unlock the Software Age 행사를 통해서 24년 전기차 신차, 25년 모든 차량에 SDV 기술을 제공하겠다. 이런 온대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는 지분 구조도 상당히 동사의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분 구조상 정의선 회장이 7.3%를 보유해서 향후 승계에 활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현대차 그룹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전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분 구조의 수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7.3%를 들고 있는데 향후에 이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얘를 팔아서 가느냐, 얘를 이용해서 더 키우느냐, 얘를 더 키워가지고 자기 지분을 올린 다음에 팔을 쓰면 가장 일반적인 생각인 거죠. 또 이제 그 다음에 재밌는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타그룹 SI 업체 대비 저평가이다. 현대차 그룹의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를 맞이하면서 차량뿐만 아니라 생산 공장, 그룹사 인프라, 밸류체인과 연결 및 협업 관계 전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수혜는 계열사 중 현대오토에버가 수혜가 가장 전망이 되고 있다. 한국 시장의 7대 그룹 모두 그룹 내 SI 계열사를 가지고 있죠. 자기 자체의 전산 시스템이나 관리를 하는 2022년 기준 국내 6대 그룹의 IT 계열사의 매출 규모는 그룹 매출 대비 2.18%다. 전체 그룹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데 현대오토에버는 0.83%밖에 기록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출이 7조 이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동사의 그로스는 이런 구조적인 여러 피어 그룹 대비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투자 포인트죠. 국내 7대 그룹 매출 대비 SI 회사 매출 비중 보죠. 롯데가 좀 크네요. 평균이 2.18인데 동사는 0.8밖에 안 됩니다. 네,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 SDI 엄청 많이 오르죠. 뭐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동사의 그룹 내 소프트웨어까지 뭐 자율주행 모든 것들이 다 일단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의 변화에 대한 수혜주의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네요.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봅시다. 2023년 3조 2천억. 영업이익을 한번 볼까요? 1조 9천억? 네. 억이니까? 네. 1974억. 다음에 24년 매출 3.6조.
2,300억. 네,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지만 조금 올라가는 OP 마진은 6%대네요. 네. 작년에 5.2에서 6.1, 6.3 이게 7에서 8%까지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커다란 시장의 흐름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현대차 그룹도 이 도도한 이 흐름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현재 동사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그램, 그 개발 능력, 그룹적으로 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3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 조정으로 보고 18만 원 이하로는 또 사야 된다. 기존에 가지고 해서 물려 계신 분들은 배에다 힘주고 30만 원까지 버티시라. 얼마? 30만 원. 여러분들에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여기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특히 종목 상담 잘해드립니다. 친절하고 클리어하게 엣지 있게 해드리니까 가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보시고 싶은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저희 카페 오시면 전부 만족도가 100입니다. 100. 저희는 리딩 이런 건 안 합니다. 기본 분석, 시장에 어떻게 볼 것이냐, 목표각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손절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답글나는 것도 보면 재치와 유머와 꼭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현대오토에버 30만원까지 전보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공부했던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